그러면 정확도를 만점을 먹은 상태에서 인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뒤에 떠버리겠죠. 그러면 신규 셀러들은 상위권에 노출시킬 방법조차가 아예 없는 거예요. 인기 있는 제품들만 다 상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최신순으로도 상위 노출이 어느 정도 다 됩니다. 물론 확률은 적은 편이에요. 이거는 꼭 아셔야 되는 정말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자,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해외 구매 대행 창업자가 망하는 이유예요. 내가 열심히만 하면 노출이 다 될 거라고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최신순으로 노출되는 확률이 정말. 안녕하세요. 오토셀 대표 김미우입니다. 저희 오토셀이 모든 이미지가 전자동으로 번역되는 기능을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엊그제 저희가 이 오토셀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내용을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렸죠. 이 영상인데 잠깐 볼까요? 그래서 앞에만 지금 이런 식으로 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편집 눌러서 이렇게 보기 누르면 지금 이게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빵 터졌어요.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요. 이거 보고 연락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상담 계속 해드리고 있고 저희 추석 쉬지 않아요. 저희 연중 무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자, 근데 제가 오늘 왜 또 촬영을 이렇게 하냐면 이 영상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좀 느낀 게 있어서 그래요. 어떤 부분이냐면 해외 구매 대행을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고 어떤 내용인지 금방금방 좀 알아들으시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이 잘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외 구매 대행 창업이 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돈 버는지, 중요한 거죠. 돈을 어떻게 버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리고 해외 구매 대행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꼭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챙기셔야 되는지, 사전 준비는 또 어떻게 하는지 안내해 드리려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일단은요, 해외 구매 대행 창업이 뭔지 제가 정리를 좀 이렇게 했는데요. 해외 구매 대행 창업이란 말 그대로 해외에 있는 상품을 우리나라 스마트 스토어, 쿠팡, 뭐 옥션, 지마켓, 기타 등등 오픈마켓이죠. 이 오픈마켓들은 전부 다 무료예요. 회원 가입만 하면 전부 다 사용을 하실 수 있죠. 상품을 올려놓고 판매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곳에 상품을 등록을 해두고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혹은 내가 뭐 소싱해서 갖고 있는 내 상품이 아니에요. 그냥 해외에 있는 상품을 스마트 스토어 쿠팡에다가 일단 등록부터 해두는 겁니다. 물건을 사오실 필요 없어요. 그러고 나서 누군가가 그 상품을 검색을 통해 가지고 보고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하면요. 해외에 있는 그 제품을 내가 사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해외 구매 대행 창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러니까 좀 오래됐어요. 한 17년도, 뭐 16년 말 17년, 그리고 18년도 정도쯤에 붐이 확 좀 일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다가 붐이 또 확 꺼졌죠. 이유가 있어요. 해외 구매 대행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가 이 타오바오라는 사이트예요. 이 중국 사이트고요. 한국어나 영어 같은 것들을 지원하지는 않아요. 그냥 중국어 사이트인데 그냥 우리가 뭐 번역하기 버튼 눌러갖고 번역된 상태로 봐도 상관은 없죠. 이 사이트에 있는 상품들을 가지고 와서 스마트 스토어, 뭐 쿠팡, 사이트들이 많죠. 뭐 옥션, 지마켓, 기타 등등 이런 곳들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일단 상품을. 가지고 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이다. 그러면은 이 대표 이미지도 캡처를 하시고 옵션 같은 것들도 번역한 상태로 다 어디 뭐 메모장이나 뭐 엑셀 같은 데 저장들을 하시고 또 이런 상세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도 뭐 복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올리는 거죠. 그럼 일단 나는 이 물건을 뭐 내가 주문해 갖고 갖고 있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단은 올려두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 제품을 구매를 하면 이 제품을 사서 보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장사를 하는데 이때 이 타오바오를 보통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요. 타오바오를 이용하는 이유는 제품군이 정말 다양하고요. 제품이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좀 마진을 붙이기에 가장 적합한
사이트라고 봅니다. 뭐 물론 이 타오바오 말고도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어요. 뭐 1688이라는 것도 있고 VVIC라는 것도 있고 뭐 징동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알리익스프레스 조금 익숙하시죠, 지금은. 자, 어쨌거나 이런 사이트들에서 상품을 갖고 와 가지고 내가 지입하지 않고 상품을 일단 올려만 둔다. 그리고 팔리면 상품을 사서 그때 가서 보낸다. 예, 이게 해외 구매 대행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해외 구매 대행의 장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누구나 쉽게 창업이 가능해요. 사람을 가리지 않죠. 뭐 직장인, 뭐 자영업자, 혹은 재택근무자,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분들이 이걸 다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창업 부업이 가능해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높게 사는데, 일단은 시간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직장에 얽매여져 있어요. 그러면 저녁에 가서 할 수 있는 일, 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또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할 수 있고, 또 장소도 구애받지 않아요. 내가 언제 어디서든 뭐 육아를 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조금 몸이 불편해서 뭐 병원에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분들이라든가, 다양한 분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뭐 심지어 뭐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뭐 언제든지 내가 조금씩 짬을 내 가지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요 부분인데, 자동 수익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일을 하는 만큼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해 놓고 나면 나한테 꾸준하게 계속 수익을 준다라는 거죠. 뭐 물론 뭐 평생 가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계속해서 나한테 자동 수익화가 만들어지고, 내가 거기에서 더 일을 더 하고 더 하면은 또 더 많은 수익들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자동 수익화라고 보고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해외 구매 시장의 규모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많이 커졌죠. 이게 코로나 전하고 코로나 후하고 굉장히 많이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조금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쿠팡이나 뭐 딴 데서 이제 국내 상품을 구매를 하면 그냥 뭐 하루 만에 와 버리는데, 하루 이틀 만에 와 버리는데, 이거는 구매를 하면 일주일 막 이렇게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 이제 어떤 일들이 발생이 많이 됐냐면, 진짜 이 IT적으로 정말 많은 거를 가속화를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외에서 물건을 사는 게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요, 상품군이 굉장히 좁아요. 종류가 되게 적다라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자, 내가 뭐 커피숍을 운영을 한다. 근데 거기에 막 인테리어적인 어떤 큰 대형의 포토존을 만들고 싶고 막 이래요. 그러면 국내에서는 그런 제품을 찾기가 어렵고요.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을 검색을 해보면 전부 다 여기 보시듯이 이런 식으로 해외가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구매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구매를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리고 기성품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제품을 봤는데 이게 굉장히 괜찮아. 마음에 들어. 이 옷이 내가 뭐 레이스 달린 것도 그렇고 뭐 무늬도 그렇고 뭐 딱 너무 예뻐. 괜찮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사려고 해요. 상품 상세 정보도 다 봤어. 근데 딱 살라고 결제하려고 딱 봤는데 해외 배송이네? 그러면은 망설여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와 비슷한 상품을 국내에서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국내 배송으로는 찾기는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가 '내가 그냥 받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겠죠. 옛날에는 인제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됐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요, 해외인 거 다 처음부터 알고 일주일 기다리면 오는데 뭐, 약간 이런 식이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해외 구매에 대해서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됐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말이에요. 예전에 비해서. 자,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 창업이잖아요. 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커피숍을 하나 창업한다. 돈이 억대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망했어요. 그러면 억대를 날리는 거죠. 최하 수천만 원을 날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해외 구매 대행 창업은 부업으로 진행을 하시든 창업으로 하시든, 내가 한 달, 두 달 동안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상품들을 계속 퍼와서 계속 여기다가 등록을 시켰어요. 자, 계속 여기 있는 것들을 전업으로든 짬짬이든 퍼와서 여기다가 올렸어요. 두 달, 세 달이 지났어요. 근데 수익이 안 돼. 잘 안 팔려. 자, 그러면 내가
금전적인 손해는 보지 않았죠. 시간적인 손해를 봤죠. 자, 창업을 하거나 부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만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거리가 생각보다 진짜 많지가 않아요. 정말 적어요. 뭐 거의 할 게 없다시피 할 정도로 별로 없죠. 사실 정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자, 이렇게 리스크를 굉장히 최소화해서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동 수익화를 노려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사전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내셔야 되겠죠. 창업이니까. 보통은 당일날 다 나와요. 업무 시간에 신청을 하시면 당일날 바로 신청하자마자 나옵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요, 스마트 스토어에 먼저 가입을 하세요. 스마트 스토어에 사업자 가지고 가입을 하시면 거기서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라는 거를 바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정부24 사이트에 들어가셔 가지고요, 몇 가지 정보들을 다 입력을 하고 그냥 신청하기 누르면 요거는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보통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 다운로드 받으셔서 쿠팡 가입을 하세요. 사실은 이 사업자 등록증 먼저 내고 나서 스마트 스토어 가입하고 쿠팡 가입을 먼저 다 해버려도 되기는 되는데, 순서는 요 순서대로 가시는 게 제일 깔끔하고 한 방에 될 겁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가 나온 뒤 쿠팡에 가입을 하고 난 뒤에 또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이 통신 판매업 신고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면 ESN 플러스라고 옥션 지마켓 회원 가입을 하세요. 요거 조금 번거로워요. 저희가 이 교육생분들 해보시면 다른 게 번거로운 게 아니라 좀 오류도 많고요. 막 본인 인증을 여러 번을 계속 하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총 한 5번, 6번 인증하셔야 됩니다. 휴대폰 인증, 막 ARS 인증, 본인 인증, 그러고 나서 로그인 하려 그러면 또 뭐 더 메인 아이디인가 뭐 해갖고 또 인증, 그리고 그거 갖고 로그인 하려 그러면 뭐 또 인증, 막 이렇게 돼요. 통합 뭐 아이디 뭐 인증 막 이렇게. 하여튼 천천히 보시고 인증을 한 번씩 진행하셔갖고 그냥 한 번에 딱 하세요. 그게 제일 쉽고 빠릅니다. 그리고 타오바오에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컴퓨터로 들어와가지고 타오바오에 회원 가입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아이디가 동결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 가지고 와이파이를 꺼요. 일단 그 다음에 비행기 모드를 한번 켰다가 꺼주세요. 그러면 핸드폰의 IP가 변경이 돼요. 새 걸로. 그러면 이제 타오바오 어플을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네이버 같은 데 이제 검색해보면 타오바오 뭐 어플 회원가입 이렇게 검색해보면 그 중국어로 된 게 이제 번역돼갖고 다 이렇게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휴대폰 인증만 받으면은 회원가입이 됩니다. 이 타오바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가지고 가입을 한번 해놨는데 그게 동결돼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내가 타오바오를 이제 못 쓰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타오바오 같은 경우는요, 그냥 핸드폰만 여러 대가 만약에 내가 있다, 뭐 가족 것도 있고 뭐 지인 것도 있고 뭐 투폰 번호를 만들어도 되죠. 그 전화번호들 가지고 전부 다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 인증이라는 게 없어요. 본인 실명 인증, 뭐 본인 인증 이런 부분이 없고 그냥 아무 전화번호로나 회원 가입을 해도 그 아이디에 내 신용카드를 달아서 결제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내하고 조금 다르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타오바오 회원 가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대지는 뭐 원하시는 곳 하나 해갖고 선택을 해놔야 되겠죠. 자, 요거는 뭐냐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쿠팡 회원가입 해가지고 상품 등록 버튼 딱 눌러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기입하라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제 뭐 상품명, 그리고 사진, 뭐 상품의 내용, 막 이런 것들. 그거 그냥 타오바오나 뭐 아무 데나 있는 요런 거, 사진 이거 한 장 캡처. 그리고 또 이런 거 뭐 하나 캡처. 이렇게 2장만 딱 캡처해 두세요. 그리고 대표 이미지에다가 한 장 올리시고요. 상세 페이지 이미지에다가 그냥 2장 올리세요. 그리고 내용은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빨간 별표가 쳐져 있는 항목들이 필수 입력 항목들이에요. 거기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넣으세요.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갖고 그냥 빠르게 하나 딱 등록을 시켜 두시면 시간 조금 지나면은 금방 승인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렇게까지가 사전 준비가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준비된 걸 가지고 이 해외 구매 대행 창업이라는 걸 하려 그러면 요런 방식으로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상품 소싱을 해서 스마트 스토어에 쿠팡에 뭐 기타 등등의 상품을 등록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일일이 하나씩 캡처하고 뭐 옵션을 뭐 번역을 하고 수집해 가지고 등록하려 그러면 상품 하나 수집하는데 조금 내가 신경 써서 하면요. 보통 1시간 정도가 걸려요. 좀 적게는 뭐 30분? 뭐 이렇게 걸리죠. 이 기입해야 되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뭐 내용이 크게 없으니까 금방 하겠는데, 뭐 이 외에 막 설명이 많이 들어가는 어떤 제품들은 기입하거나 뭐 명시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때 이제 뭐 프로그램을 좀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인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17년도 뭐 이때 확 붐이 일었다가 확 꺼졌다고. 그 이유가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이걸 수동으로 일일이 다 하려니까 어느 세월에 그걸 하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아예 존재하지가 않았거든요. 이런 뭐 대량 등록 프로그램, 뭐 아니면 반자동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본격적인 게 19년도부터예요. 저희가 오토셀이 19년도 뭐 3월, 6월 뭐 이때쯤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 말고는 거의 없었어요. 한두 군데 뭐 두세 군데 뭐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태까지의 흐름을 저희가 다 눈으로 봤죠. 초반에는요. 반자동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거의 쓰지 않았었어요. 전부 다 대량 등록으로 해가지고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쿠팡은 특히나 상품 등록 개수가 무제한이었어요. 그래갖고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 당시는 이제 쿠팡도 스마트 스토어도 상품량이 지금처럼 엄청 많은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많은 상품을 등록시켜 주는 거를 굉장히 반겼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막 몇만 개, 아니요. 막 10만 개, 20만 개, 진짜 많이 하신 분들 막 40만 개까지 하신 분들 봤어요. 그렇게 상품을 등록을 시켜 놓으면요. 막 내 상품으로 막 도배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팔렸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 같은 경우는 19년도, 20년도 이때는 진짜 초대량의 의미를 두고 이 해외 구매 대행을 많이 했었던 시기예요. 그 당시 같은 경우가.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너도 나도 막 많은 사람들이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상품에 노출되는 그 확률이 값이 너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대량 등록을 막 몇만 개를 해버려도 막 상품 노출이 잘 안 되니까 잘 안 팔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대량 등록으로. 자, 그러다가 이제 어느 기점을 맞이해요. 그게 뭐냐면 스마트 스토어도 쿠팡도 상품을 1만 개까지만 등록시킬 수 있게 제한을 딱 걸어버리죠. 그래서 나오는 방식도 있지만 그 당시부터 이제는 10,000개를 등록을 시키는데 상품의 질을 신경을 써서 등록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방식이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질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방금 말씀드린 상품의 질을 신경을 좀 써서 등록을 시킨다와, 자, 두 번째 방법, 대량 등록을 계속 유지한다. 그 어떻게 하냐면 내가 상품의 개수가 예전 같은 경우는 막 10만 개, 20만 개, 30만 개를 올렸었는데 지금은 10,000개까지밖에 못 올리니까요. 이거를 좀 대체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공략법을 좀 다르게 새롭게 찾는 거예요. 자, 10,000개를 올렸다가 팔리는 것만 놔두고 다 지워버려요. 그리고 또 다시 10,000개를 등록시켜요. 자, 예를 들어서 10,000개를 올렸는데 팔리는 상품이 10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10개만 냅두고 나머지 9,990개는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9,990개를 또 등록을 시키죠. 그 다음에 또 팔리는 게 나와요. 한두 개든 뭐 몇 개든 나와요. 그러면 또 다 지워버려요. 나머지를, 안 팔리는 거를. 그리고 또 다시 등록시켜요. 자, 이렇게 반복을 하면요. 이게 마치 또 10만 개, 20만 개, 30만 개 등록한 거와 같은 효과를 내게 돼준다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공략 방식을 계속 해왔는데 또 이제 문제가 또 생겨요.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스마트 스토어하고 쿠팡하고 이런 데서 상품 상세 페이지에 한국어로 어떤 설명이 있지 않으면 상품을 다 삭제시켜 버리겠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23년 지금 9월 제가 찍는 게 지금 9월이잖아요. 아직까지도 엄청나게 단속해서 그걸 막 싹 다 지워버리고 그러진 않아요. 공지만 해놓고 사실 자기들도 이제 너무 많은 상품들이 올라오니까 관리를 조금 못하는 느낌은 들기는 들어요. 어쨌거나 뭐 좋은 건 아니죠. 이제 그런 공지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대량 등록이 이제 뒤로 밀리는 형태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반자동으로 이제 엄청 흘러가는 추세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반자동으로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상품 하나를 컨택을 해 가지고 이 상품 하나를 수집을 딱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중국어, 지금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내용이 없는데 내가 요 변경해야 되는 이 중국어들을 이렇게 뭐 마우스로 동그라미를 이렇게 딱 여기를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사진을 딱 체크해 가지고 뭐 번역 버튼을 누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요게 딱 번역이 되죠. 그러면 그 다음 거 사진 요것도 요것만 번역을 하겠다. 그다음에 또 타자를 여기다가 치죠.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이제 반자동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그냥 아예 수동으로 하면 정말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편안한 이 반자동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서 이거 하나씩 수정하고 관리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런 쪽으로 흐르게 되었죠. 자, 두 번째 이제 넘어갈게요. 이 판매가 되면 이제 발주 확인이라는 걸 해요. 발주 확인. 일단은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이 딱 팔렸어. 그러면은 이 상품 판매 관리에 이 발주에서 이제 상품 판매가 된 게 딱 뜰 거예요. 그러면은 체크해 가지고 발주 확인 딱 눌러 놓으면요, 이 고객이 구매를 취소할 수가 없어요. 합의하에 취소를 해야 되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일단은. 그다음에 이제 타오바오에 가 가지고 그 해당 상품 요거랑 이제 팔린 거랑 같은 상품을 찾아서 여기서 구매 버튼 눌러서 구매를 하죠. 자, 이때 이 여기서 구매한 거를 고객한테 다이렉트로 보내도 되기는 돼요. 이제 타오바오도 즉시 이렇게 배송을 하더라고요. 모든 상품이 전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은 구매를 해서 배대지로 먼저 보냅니다. 이 배대지는 뭐냐면 배송 대행지라는 건데, 이게 중국 내수 사이트다 보니까 해외 발송을 모든 판매자들이 전부 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 내에서만 배송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상품을 하나 만들었어. 그래갖고 이 상품을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놓고 팔아. 근데 중국인이 갑자기 구매를 하더니 중국으로 보내달래요. 그러면 황당하잖아요. 그죠? 자, 마찬가지예요. 이 중국에 있는 셀러들도 내가 해외로 보내는 거를 전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은 한국으로 보내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셀러들이 아직까지는 많기 때문에 보내주지 않죠. 그러면은 중국에서 실제로 있는 배대지, 배송 대행지라는 창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물건을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 배대지로 보내는 거예요. 보통은 위해라는 지역에 창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판매자가 물건을 요거를 배송 대행지 위해로 물건을 보내요. 그러면 이 위해에 있는 배대지가 물건을 받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배대지에다가 이 물건을 한국에 있는 누구에게 보내주세요라고 신청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배대지에서 한국의 구매자한테까지 보내주는 거죠, 택배로. 이 물건이 나를 거쳐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타오바오에서 내가 구매할 때는요, 신용카드로 구매를 해요. 신용카드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마스터, 비자 이렇게 붙어 있는 카드면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신용카드가 없다 그러면 체크카드도 마스터, 비자, 체크카드가 있어요. 그냥 은행 가서 신청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이 타오바오에다가 등록해 갖고 그냥 결제 바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쨌거나 스마트 스토어에서 누군가가 물건을 구매하면 그 물건을 구매한 금액을 스마트 스토어가 가지고 있죠. 그 상태에서 나는 타오바오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요. 물건이 구매자한테 도착이 되면 그 돈을 나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죠? 통장으로. 그러면 그 돈을 받아다가 나는 카드 값을 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 내가 후불 장사하는 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100%다 후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고객이 받고 나서 구매 확정을 바로 눌러주면 이길 날 바로 돈이 들어와요. 그런데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이 구매 확정을 안 눌러줬어요. 그러면 배송 추적일로부터 8일 뒤 돈이 입금이 들어와요.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오래 걸려요. 쿠팡은 그냥 그냥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선불, 그러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는 후불,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본금이 엄청 많이 필요하고 또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자본금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지만 이것도 너무 크게 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자본금이 없을 때 또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 위의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노하우들이 있을 거예요. 단순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처럼
뭐 상품 열심히 수집해서 그냥 등록시켜 놓고. 초보 셀러들이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실수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냥 이거에 대한 시스템을 어설프게 알고 그냥 내가 열심히 등록하다 보면 상품이 팔리겠지. 어, 근데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처음에는 와 그럴듯한데 막상 진입해 보면 쉽지만은 않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이제 중요한 노하우가 첫 번째 제일 1번으로 꼽는 게 이 부분이에요. 대량 등록을 하시던 뭐 단자동을 쓰시던 정말 내가 수동으로 하시던 혹은 나만의 어떤 방법이 있으시던 상품 소싱하는 방법. 즉 잘 팔리는 상품을 잘 찾아서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대량으로 막 이거저거 전부 다 싸그리 그냥 끌고 모아서 등록하던 시대는 좀 지났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느 정도 상품의 질 그리고 상위 노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키워드 만들기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상위 노출에 연관이 되는 건데 이 네이버도 쿠팡도 자동 조합 키워드로 노출이 되죠. 뭐 예를 들면 지금 이 원피스 말고요. 캠핑 웨건, 뭐 캠핑 뭐 검색을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제목이 보면요. 한 가지 단어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캠핑 웨건, 폴딩 카트, 광폭, 캐리어, 접이식, 대형, 테이블. 자, 이거는 키워드 나열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목을 넣었을 때 어떤 식으로 검색이 되냐면 이건 그냥 캠핑 웨건이라고만 쳤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접이식 웨건, 접이식 카트, 뭐 대형 카트, 폴딩 카트, 폴딩 테이블 카트, 폴딩 웨건, 접이식 폴딩 웨건. 자, 이런 식으로 검색 노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검색할지를 내가 완벽히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연관 전혀 없는 거 넣으면 안 돼요. 오히려 그건 독이 되고요. 연관 있는 키워드들로 조합을 해서 만들어야 그걸로 상위에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검색 노출 순위에 잡히면 내 상품이 눈에 띄고 그래야 물건이 팔리겠죠. 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다가 적을 건데 상위 노출과 좋은 상품이어야 팔릴 거예요. 그런데 좋은 상품이 절대 먼저가 아닙니다. 상위 노출이 먼저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좋은 상품을 정말 싸게 올려놔도 상위 노출 안 되면 안 팔린다는 소리예요. 사실 이 해외 구매 대행업을 하는데 수동으로 하시는 분들이 특히 애를 먹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반자동도 좀 그런데 내가 정말 시간을 많이 아껴서 상품을 계속해서 수집해서 등록을 했다고는 치지만 내가 1000개의 상품을 올렸다고 쳐요. 그러면 그 1000개가 다 노출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막 어디에 나오냐면 지금 이거 내려보시면 다음, 다음 막 50페이지, 100페이지에 떠버려요. 대부분 다 그렇게 떠버려요. 상위 노출 확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래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상위 노출이 어떤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일단은 정확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상품의 정확도. 얼만큼 이 상품에 맞게 적합하게 검색어에 잘 맞게 등록을 했는가. 이게 일단 만점을 먹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최신순 그리고 인기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기도 같은 경우는 최초에 등록했을 때부터 바로 먹을 수는 없어요. 인기도는 판매가 얼마큼 되었는가 혹은 뭐 후기가 얼마큼 달렸는가 찜이 얼마큼 됐는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거는 처음 올리자마자는 없잖아요. 그러면 정확도를 만점을 먹은 상태에서 인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뒤에 떠버리겠죠. 그러면 신규 셀러들은 상위권에 노출시킬 방법조차가 아예 없는 거예요. 인기 있는 제품들만 다 상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최신순으로도 상위 노출이 어느 정도 다 됩니다. 물론 확률은 적은 편이에요. 이거는 꼭 아셔야 되는 정말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자,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해외 구매 대행 창업자가 망하는 이유예요. 내가 열심히만 하면 노출이 다 될 거라고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최신순으로 노출되는 확률이 정말 0. 몇 프로대입니다. 0. 몇 프로대. 1000개 등록하면요. 막 30개, 40개 막 이런 식으로 노출이 뜰 정도로
하지만 최신순도 노출이 되기는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싱글셀러들이 물건을 팔 여지가 생기긴 하죠. 하지만 그게 확률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 막 1000개씩 등록을 했을 때 한 몇십 개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좋은 상품을 아무리 올려봐야 상위 노출에 제대로 뜨지 않는다. 내가 정말 열심히 1000개를 상품을 등록했는데 그중에서 나는 키워드도 제대로 못 만들었다. 그래갖고 상품이 꼴랑 2개, 3개밖에 노출이 되지 않았다. 그 제품이 심지어 다른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 비교 순에서도 밀린다. 안 팔리는 거예요. 절대 팔리지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래서 중요한 게 이 부분 상위 노출이라고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진입을 해야, 자, 알고 진입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미. 그런 분들과 또 경쟁해서 이겨야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상품을 빠르게 등록하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거예요. 그게 반자동, 전자동, 뭐 대량 등록 그런 것들이에요. 이거 어떤 거를 내가 여기선 선택 사항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반자동으로 해갖고 정말 하나씩 해가지고 손으로 해갖고 등록을 시켜갖고 할 거야. 난 전업으로 할 거야. 자, 반자동 같은 경우는 사실 전업이 아니면 하기가 좀 힘들죠. 하루에 기본으로 한 8시간 정도는 무조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내가 진짜 한 달, 2달 꾸준하게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반자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반자동을 하시게 되면 짬짬이 내가 그냥 틈날 때 잠깐씩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게 해갖고 답 안 나와요. 절대로. 그냥 내가 마음 먹고 딱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이거에 내가 몰빵을 해서 내 모든 걸 다 사활을 한번 걸어보겠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완전 자동 같은 경우는 좀 내용이 달라요. 공략법 자체가 서로 틀린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완전 자동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짬짬이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그냥 프로그램 돌려놓고 아까 제가 영상 찍기 전에 이런 식으로 지금 수집을 하고 있는데 25개가 됐어요. 제가 교육 영상 찍는 동안에 25개가 수집이 완료됐고 이것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미 번역까지 다 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댈 게 없죠. 이렇게 그냥 된 거를 바로 등록만 시켜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처음에 어떤 상품을 수집할지 설정을 해놓고 세팅하고 수집 시작 눌러놓는 데까지 보통 10분, 15분, 뭐 많이 걸려야 20분 이런 정도면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걸어놓고 냅뒀다가 다 수집 완료가 되고 나면 그냥 쿠팡 등록, 스마트 스토어 등록 이런 식으로 등록을 시켜버려도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반자동보다 무조건 대량 등록이 100% 좋냐? 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내가 공략을 할 건지를 정해야 돼요. 일단은 반자동으로 내가 전업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나는 나의만의 상품을 꾸준하게 잘 관리해서 끝까지 내가 해나갈 거다. 아니면 나는 그냥 짬짬이 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하되 이 중에서 상품이 잘 팔리는 거를 내가 완전히 하나하나의 상품에 전부 다 신경을 써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라, 왜냐면 최신순으로 상위 노출되는 확률이 적으니까 뭐가 잘 팔릴지 알 수 없으니까 대량으로 그냥 쫙 다 등록해 놓고 이 만개치를 그냥 전체를 토탈 아울러서 관리를 해 나가는 방식으로 가는 게 대량 등록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한테 이제 전화를 많이들 주셔가지고 물어보시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제가 들어보면요.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반자동보다 못한데 번역이 팔리겠어? 그거는 개인이 판단을 해보세요. 예전에 중국어여도 팔리긴 다 팔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강력 하중, 우수한 공예로 압축에 강하고 내구성이 있다. 말은 좀 이상해요. 만약에 이걸 내가 반자동으로 번역을 한다고 치면 강력하게 하중을 버틸 수 있습니다. 뭐 우수한 퀄리티로 압축에 강하고 내구성이 좋습니다. 뭐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자, 근데 구매자들 눈이, 사람의 이해력이 바보 같아요? 강력 하중 이렇게 적으면 못 알아듣고 강력하게 하중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으면 알아듣고, 안 그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도 판매되는데 큰 지장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엔 그래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나름인 것 같아요. 내가 질은 좀 떨어지지만 나는 10,000개 정도 막 빠르게 등록시키고 상위 노출이 10,000개 중에 막 될 거 아니에요. 몇백 개, 수백 개든. 그럼 그 수백 개 중에 좋은 제품들이 막 팔리고 그러면은 그거 냅두고 나머지 싹 지워버리고
또 다시 등록하고 또 팔리는 거 냅두고 또 등록하고 이거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반자동도 그렇고 완전 자동도 그렇고요. 하다가 포기하고 아 이거 뭐 잘 안 돼. 그래서 말면 그거는 의미 없어요. 그거는 뭐 본인들이 돈 안 벌겠다 하고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막 완전히 쉽게 말도 안 되게 내가 완전 자동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꾸준하게 좀 투자를 해 가지고 상품 만개 등록해 놓고 만개 등록해 놓고 난 뒤로는 뭐 크게 할 일 없어요. 팔리면 인제 그때 구매해 갖고 보내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런 거조차 안 하겠다. 나는 그냥 내가 뭐 어디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보면은 누구한테 대신 맡기듯이 그냥 어떤 회사에서 다 해 준대. 그냥 싹 다 올려 주고 뭐 관리해 주고 판매해 주고 전부 다 해 준다고. 그렇게 맡기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진짜 누군가 그냥 떠먹여 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는 저는 돈을 벌 수 없다라고 봐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뭐 그냥 나는 노력 하나도 안 하고 뭐 남이 그냥 대신해 주거나 아니면은 그냥 프로그램 하나 띡 켜 놓으면은 알아서 그냥 다 돼 가지고 뭐 완전 자동으로 그냥 그 뭐 무슨 인공지능 안드로이드가 내 옆에서 막 영화처럼 막 사람 모습으로 해 가지고 뭐 내 대신 밥 해 주고 나는 그냥 입만 벌리면 입에다가 밥 떠넣어 주고 이거 바라는 거 밖에 더 돼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대신 일도 해 주고 막 뭐 귀찮은 거 다 해 주고 좀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요 부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나눠지는 거고 좋은 판매자 이건 뭐냐면 상품을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을 시켜 놨어도 딱 내가 이 제품의 판매자 거를 굳이 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오바오도 이 같은 제품을 올려놓은 판매자가 수십 명이 있어요. 적게는 몇 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이 있어요. 그 판매자들을 다 찾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판매자 중에 또 가격도 다 틀려요. 누구는 싸게 팔고 누구는 비싸게 팔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스마트 스토어에 누구는 같은 제품인데 싸게 팔고 누구는 비싸게 팔아요. 그러면 내가 물건을 떼오는 입장에서 싼 제품을 떼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좋은 판매자를 잘 판매를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저렴한 제품을 잘 찾아야 돼요. 자, 그리고 지재권, 상표권 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완전 자동을 하면 지재권, 상표권으로 뭐 무조건 망한다 막 이러는데 이거가 제일 많이 발생되는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어떤 상황이냐면 저희가 이제 오토셀도 진입비라는 게 있어요. 창업비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돈이 좀 비싸요. 그러면 그 돈을 아끼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만 월 사용료 10만 원 내고 쓰고 싶어요. 이런 분들 계셔요. 그러면 저는 10만 원에는 안 되지만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기도 하기는 해요. 근데 이분들이 위에 이런 교육 내용 하나도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는 아이 뭐 어차피 이건 내가 유튜브 알아보고 다 해버리면 되잖아 해갖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상품을 막 10,000개 등록시켰어요. 그러면 100% 이거 터집니다. 그냥 터져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도 뒤져보면요 그런 내용들 많잖아요. 대량 등록하면 지재권 상표권 때문에 무조건 망하니까 하지 마세요. 어, 그거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대량 등록 프로그램만 딱 사가지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런 지식도 없고 진짜 막 예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식 수준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걸려갖고 문제 생기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아니 해외 구매 대행하는데 먹는 걸 왜 파냐고요. 화장품을 왜 팔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막 해외 구매 대행 시작했어. 근데 막 나이키가 해외는 더 싸니까 나이키를 막 상품 수집해 갖고 막 등록 막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그거는 수명이 하루짜리예요. 하루짜리 그냥. 바로 스마트 스토어 폐쇄당하고 그냥 바로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망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중소 브랜드, 잘 알지 못하는 브랜드, 나이키, 뭐 아디다스 막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아니까 피할 수 있겠지. 근데 인제 막 뭐 중소 브랜드, 개인 브랜드 막 이런 것들은 잘 몰라요. 그런 것들은 일일이 전부 다 피해가기 진짜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거는 반자동을 한다고 100% 피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국내 도매도 100%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최대한 피해가자 이거예요. 이건 반자동이라 그래서 100%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 자동이라 그래서 100% 걸리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피해 가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프로그램에서 자동 필터링도 싹 해 주는데 웬만한 거 싹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인제 수집이 완료가 되고 나면요. 내가 싹 다 한번 검토를 한단 말이에요. 이 내가 수집한 상품을 내가 최소한 뭐가 등록되는지는 보고 상품을 등록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등록하니까 문제가 그냥 수시로 다 터져 버린 거예요. 왜? 귀찮아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진짜 손 안 대고 코 풀라고 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는 최소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수집한 상품이 뭐 어떤 거고 내가 등록하는 상품이 어떤 건지 내 눈으로 한 번은 최소한 다 보고 그다음 등록을 시켜야죠. 이때
어떻게 상품을 지우고 팔면 안 되는 건 뭔가를 알고 검토해서 다 걸러내는지가 노하우 중에 노하우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통관, 배송, 뭐 CS 처리, 통관할 때도 이제 문제가 막 생기죠. 배송 처리할 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CS 처리 같은 경우도 고객이 뭐 물어보는 것들 어떻게 간단히 처리하는지, 반품, 환불, 교환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좀 알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숙지를 좀 하고 본인들이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넘어갈게요. 이제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원래는 한 20분, 30분 내외 정도로 하려고 그랬는데 또 말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길어졌어요. 자, 그래서 조금 빠르게 정리해갖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업무 처리 시스템을 구축을 여러분들이 좀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대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해야 될 일을 하나씩 하나씩 그때그때 찾아갖고 하지 말고요.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전부 다 일단 다 내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좀 찍게 된 계기가 이거예요. 이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좀 머리에 넣으시는 거예요. 아,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하루에 업무를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시스템, 루틴을 만드세요. 본인들만의. 내가 업무의 순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완전 자동 기준으로 들게요. 내가 오늘 어떤 거 수집하지? 수집 시작 눌러놓고 그 다음 스마트 스토어 쿠팡 가가지고 어저께 판매된 거 오늘 구매해서 처리해서 발송 보내놓고 그 다음 배대지에다가 입력하고 자료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업무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을 좀 딱 해놓고 루틴을 만들어 놓고요. 그거를 하루에 1시간 아니면 뭐 2시간 이런 식으로 딱 짜두는 거예요. 저희는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하라고 다 지도를 해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딱 정해놓고 이것들만 하루에 딱 업무를 처리를 하시고 딱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를 딱 만들어 드리죠. 그럼 그거대로 내가 맨날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속성이라는 부분 제가 계속 강조했는데 이게 나오냐 안 나오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냥 주먹국으로 오늘 그냥 할 일, 오늘 뭐 하지? 맞다. 어저께 주문 들어왔는데 이거 처리해야지. 근데 오늘도 상품 등록해야 되겠네. 등록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요. 하다가 귀찮으면 포기하는 시점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딱 짜여진 시스템 업무에 대한 루틴을 만들어 놓고 그냥 생각하지 말고 나 오늘 뭐 해야 되지? 귀찮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계처럼 이거 해놔야 돼. 이거 해놓고 밥 먹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난 이거부터 하는 사람이야. 원래 내 습관이야. 그냥 이렇게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을 등록을 할 때는 반자동, 뭐 대량 등록, 뭐 VS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거는 본인의 성향에 맞게 하시는 거고 무조건 뭐가 더 좋다라고 저는 단정 짓지 않을게요. 저희는 이런 시스템입니다라고 계속 안내하고 소개하는 거지. 반자동 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하면은 막 시간 많이 들어가고 막 힘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략 방식이 서로 틀리다 그랬어요. 이 반자동 같은 경우는 내가 잘 팔리는 상품을 잘 찾아서 키워드를 잘 만들어서 상위 노출을 잘 노리면서 상품의 진로 공략을 해나가는 방식이고 대량 등록 같은 경우는 잘 팔리는 상품 찾고 뭐 키워드 만들고 이런 거 다 똑같지만 내가 업무 시간을 굉장히 줄이는 대신에 상품의 질은 반자동보다는 조금 포기를 하고 그거를 계속 순환시키면서 해나가는 방식으로 간다. 자, 근데 그때 한 가지 더 장점이라고 보면은 뭐 시즌 관리나 기존에 올려놓은 상품들이 뭐 사실 이런 거 지금 이거 겨울에 못 입잖아요. 이제 날씨가 벌써 이제 좀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9월 말인데 11월, 12월 들어가면 못 입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환불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제가 아까 뭐 외건이나 막 이런 그런 것들도 수집을 하는데 신상품들이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상품 관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잘. 근데 이제 우리가 물갈이를 계속 하잖아요. 그냥 10,000개 등록했다가 또 지워버리고 팔린 거 냅두고 다시 등록하고 이러면은 신상품 관리, 뭐 품절 관리 또 자동으로 다 지워지잖아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필요 없는 것들 다 자동으로 지워지고 철진한 거 다 자동으로 없어져 버리고 다시 등록할 때 또 새로운 신제품들 다시 내가 등록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까지 좀 한 방에 다 처리를 할 수 있으면서 내가 하루에 시간은 1-2시간 정도로 처리를 할 수 있다. 그 공략 방식을 선택을 하겠다. 그러면 그 공략 방식을 선택해서 시작을 하시면 되죠. 근데 그러신 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걸 하시다가 대신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 막 하나씩 일일이 수집된 상품의 이미지를 저는 다 수정하고 싶은데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저희의 취지 공략 방식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그냥 애초에 반자동을 선택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완전 자동을 대량 등록을 선택해 놓고 왜 반자동 수동의 방식을 취하려고 구세요. 그거 자체는 취지가 안 맞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이 선택은 본인들이 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배송하고 CS 처리하는 업무에 대한 시스템도 구축을 하십시오.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오늘 벌써 꽤 많이 됐네요. 그죠? 여기서 몇 가지 한번 파볼까요? 번역 실패도 하나 나왔어요.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죠. 수집 성공률이라는 게 100%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확률이에요. 100%, 이 세상에 모든 건 100%라는 건 없어요. 지재권, 상표권, 저희는 죽어도 절대 안 걸립니다. 100%안 걸려요. 이런 건 사기예요. 없어요. 그런 거. 저희가 지금 5년 동안 수천 명의 회원을 저희가 있는데 이거 문제 된 분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어요.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렇듯이 이런 것들은 한 번씩 나올 수 있고 수집 실패도 간혹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왔네요. 이 정도는 뭐 이 정도 성공률 대량 등록 프로그램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정도 성공률 거의 안 나옵니다. 일단 뭐 하여튼 상품 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손대지 않은 거예요. 뭐 이거를 일일이 뭐 이미지 번역하고 뭐하고 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 여기서 이제 또 제목이랑 이런 것들이 뭐 키워드 형태로 잘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두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집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 등록은 쿠팡 등록 누르면 그냥 등록 딱 된다. 스마트 스토어 가서 일괄 등록시키면 바로 등록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고 이 회구매 대행에 대해서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좀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가는 시간이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오토셀 김미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